외로움을 팝니다. 일본 친구 대여부터 한국 하객 대행까지. 친구가 필요하신가요? 결혼식의 빈자리를 채워줄 하객은요? 혹은 그저 내 옆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사람 대여 서비스. 겉으로 보면 편리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시장일 뿐이지만 그 이면에는 외로움과 단절, 사회적 고립이라는 더 큰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움마저 상품이 되어버린 시대에 씁쓸한 자화상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 기묘한 서비스의 시작은 일본이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연결망이 약해지자 인간 대여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깊은 정신적 공허함에 시달렸고 한 회사는 바로 그 외로움을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문을 연 클라이언트 파트너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곳에서는 친구를 빌려줍니다. 아내와 사별 후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던 60대 남성은 산책을 함께할 동반자를 구했고 연인과 헤어진 30대 직장인은 이별의 아픔을 들어줄 상대를 찾았습니다. 심지어 애인이 있지만 정작 깊은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20대 여성도 이곳의 문을 두드립니다. 시간당 비용은 우리 돈 약 3만 원에서 5만 원 선. 이벤트별, 패키지별로 철저히 정해진 요금표에 따라 고용된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고 관광을 하며 지극히 평범한 즐거움을 나눕니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대기하며 노인복지나 법무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이들까지 있어 어떤 의뢰에도 맞춤형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죠. 물론 신체 접촉이나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지 않는 등 역할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한 엄격한 규칙은 존재합니다. 어디까지나 연기일 뿐 진짜 관계의 책임과 부담은 지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일본의 인간 렌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기발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시간당 단돈 1,000엔, 우리 돈 10,000원에 인생 선배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아저씨 대여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새로 산 가구의 조립을 부탁하거나 심각한 진로 고민을 털어놓으며 아빠 같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의 경험과 지혜를 빌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빌려주는 서비스는 이 현상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은 그에게 어떤 적극적인 행동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벚꽃놀이의 자리를 맡아주거나 혼자서는 가기 힘든 디저트 가게에 동행해주고 심지어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무거운 순간에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식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이 없어 대리 조문객을 부르고 또 누군가는 SNS에 올릴 사진을 위해 가짜 가족을 잠시 빌리기도 합니다. 프로페셔널 렌털 패밀리는 미리 설정된 역할을 연기하고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사진을 남깁니다. 깊은 관계의 부담은 피하고 싶지만 타인의 온기는 필요한 현대인의 복잡한 심리가 만들어 낸 새로운 풍경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하객 대행 서비스입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엔 체면과 외부 시선이 작동하는 맥락 때문에 수요가 발생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텅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친구와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대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을 넘어 신랑이나 신부의 오랜 친구인 척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단체 사진 촬영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냅니다. 역할과 외모, 심지어 입고 올 옷의 스타일까지 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은 고도화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껄끄러운 부모님 대신 상견례에 나갈 대역 부모를 구하는 것은 이제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여해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주기도 하죠. 최근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관계 자체를 빌리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주로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에 올릴 데이트 사진을 함께 찍어주거나
연애 경험이 부족해 연애 연습 상대를 구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렌탈 프렌즈와 같은 사이트에서는 감정 소모 없는 편안한 관계를 내세우며 이들을 유혹합니다. 혹자는 이 현상을 관계의 외주화라고 부릅니다. 필요한 감정과 역할을 시장에서 구매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고객과 임대한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감정적 혼선과 도덕적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자 다큐멘터리와 영화까지 만들어지며 왜 누군가를 돈 주고 빌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부재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면책 조항만으로는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고객의 개인사를 연기자가 알게 되고 그 정보가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심각합니다.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는 개인의 존엄성으로 직결됩니다. 또 다른 음영은 감정 노동자의 착취입니다. 연기자들은 때론 고객의 슬픔, 분노, 친밀함을 연기하느라 정서적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는 적절히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리적 보호장치는 부실합니다. 친구까지 빌려야 하는 슬픈 현실. 오죽 외로우면 저럴까. 인터넷에 쏟아지는 반응처럼 우리는 이 현상을 마냥 비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업계의 옹호자들은 사람을 빌리는 것은 사교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도구이며 고독한 노인에게 하루의 동행자는 삶의 질을 바꿔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짜 감정이 진짜 삶을 대체해선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합니다. 연결될수록 고립되고 풍요로울수록 공허해지는 시대의 역설. 어쩌면 우리는 진짜 관계를 맺는 법을 잊어버린 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외로움을 잠시 잊으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편리함과 즉시성을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하려 하는가? 진짜 가족, 진짜 친구, 진짜 슬픔과 기쁨까지 대여품으로 만드는 일은 과연 인간다운가? 수백, 수천 명과 연결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왜 이토록 외로운 걸까요? 사회적 안전망과 공동체가 약해질수록 이러한 서비스의 수요는 줄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 대여 서비스의 성업은 어쩌면 진짜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갈증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사람을 빌릴 수 있는 사회는 더 깊어지거나 아니면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갈지 우리는 각자 답해야 합니다. 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